천리교도의 난, 자금성을 습격한 천리교도의 난 1편, 호북성, 사천성, 섬서성 등 서쪽 지역의 백령교도의 난이 진압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무렵, 화북 지방에는 여전히 백령교의 여러 분파가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팔괘 영화 홍양백양교 등의 이름으로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화북 일대의 백령교 유래 여러 종파들이 가경제 초에 하남의 이문성과 지계의 임청지도하에 천리교로 통일된다. 천리교 교주 임청의 부하들 중에는 무림의 고수들과 반청복명의 지사들이 많았다. 교주 임청은 오랫동안 미신을 연구해왔고 여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1813년 어느 날 밤 그가 천상을 보다가 천하의 주인이 바뀌고 왕조가 바뀔 징조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이에 고무된 천리교 지도자 임청은 황궁인 자금성을 습격할 것을 계획한다. 원래 이들의 계획은 허난에 있는 천리교도가 북상하여 북경을 공격하면 이때 북경 부근의 교도들이 국내의 황관 등과 협력하여 안팎으로 황궁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남성에서 봉기한 이문성이 이끄는 천리교도들은 청나라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해 길이 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청은 여전히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버리지 못한다. 천리교 수령 임청은 사전에 여러 차례 자금성 내 정세를 탐문하여 황궁 내의 방위가 허술하고 관리들도 직무에 태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금성을 습격한 천리교도의 난 2편. 천리교도들의 불온한 활동은 관청의 눈에 띄었지만 당시 청나라 관리들은 많은 일이 적은 일보다 못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누구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황궁 내에 사변이 발생할 때에도 많은 대신들이 집에서 연극을 보고 있었다. 대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설사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은 다른 관아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술하기는 천리교 측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500명을 자금성 공격에 투입하려 했으나 내응하는 황관이 금지가 넓지 않아 많은 사람을 들이기 어렵다고 말하자 200명만 쳐들어간다. 이는 결정적으로 황궁 점령이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 작전 모의는 자금성의 황관들 가운데 일부가 천리교를 믿거나 천리교도들에게 호의적이었던 터라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1813년 9월 14일 가경제가 사냥을 위해 승덕의 피서산장으로 떠난 사이 임청은 천리교도 200여 명을 상인으로 변장시킨 뒤 북경 성내로 진입시켰다. 두 부대로 나뉜 천리교도들은 밀통하던 황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자금성 안으로 진입한다. 한 부대 80여 명은 동화문을 통해 자금성 안으로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반란군은 서화문으로 입성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문지기에게 발각되어 일부만 들어갈 수 있었다. 자금성 안으로 들어온 천리교도들은 닥치는 대로 살상을 저지르며 내정 근처 융종문 가까이에 이르렀다. 자금성을 습격한 천리교도의 난 3편. 입궁한 반란군이 많지 않아 모두 궁궐 중심부로 돌진해야 했으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적은 수의 반란군이 또다시 흩어지게 된다. 천리교도들을 안내한 황관들은 먼저 자신들의 개인적인 복수를 할 생각에 몇 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국내 경호를 책임지는 총관인 상영기를 찾아갔다. 평소 총관 상영기가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총관 주변에는 뛰어난 무사들이 몇 명 있어 오히려 천리교도들이 죽임을 당했다. 서화문으로 들어갔던 일부 천리교도들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내응하던 황관에 의해 궁궐 중앙이 아닌 상의감으로 인도된 것이다. 이 황관 또한 상의감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전에 옷을 수선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다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무사들을 데리고 가서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융종문 앞으로 돌아오니 이미 융종문은 닫혀 있었다. 융종문 안은 건청문 광장이었는데 대부분의 시위들은 황제를 모시고 궁궐 밖으로 나가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천리교도들은 융종문 밖 높은 담에 올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몇 명의 천리교인들이 복도에서 담을 넘어 양심전으로 돌진했다. 이때 일찍 궁궐로 귀경해 있던 가경제의 차남 몇 명이 반란군이 닥친 것을 보고 침착하게 궁문을 닫으라고 명령하고 관병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포위한 뒤 직접 조총을 가지고 적에 맞섰다. 자금성을 습격한 천리교도의 난 4편. 천리교 신도 가운데 한 명이 성곽위로 기어 올라와서 양심문으로 다가설 때 가경제의 적장자인 면령은 조총을 발사하여 그자를 죽였다. 이 미래의 도광 황제는 사격술이 정확하여 당황한 시위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황궁 안에 당황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여 천리교인들과 융종문 밖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신하들과 화기영 천여 명이 제때에 도착하여 천리교인들이 융종문에 불을 지르는 것을 막았다. 100여 명의 천리교 신도들은 허술한 무기로 무장한 탓에 정예 궁궐 수비군에 대항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천리교도들이 쏜 화살촉이 융종문이 현판에 박혀 현재까지 이 사건을 증거한다. 한바탕 전투 끝에 반란수계인 임청을 포함해 궁궐에 진입한 천리교도들은 모두 잡히거나 죽임을 당했다. 내응하던 환관들은 물론 북경성 내에 있던 다른 천리교도들도 모두 붙잡혔다. 한편 이날 황궁 안의 위풍당당한 시위들은 모두 쓸모없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창진문에는 한 명의 시위만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치고 자취를 감췄다. 전투가 치열했던 경운문과 융종문은 거의 모두 면령과 종실 인사들이 지켰다. 궁궐 시위의 수는 황궁에 쳐들어온 천리교도의 수보다 훨씬 많았지만 대다수의 시위들은 겁을 먹고 숨었던 것이다. 자금성을 습격한 천리교도의 난 5편 계유지변에 대한 책임 추궁 과정에서 천리교도의 자금성 공격에 대해 많은 관리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천리교주 임청은 자금성 공략을 사전에 떠벌렸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도 황궁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순찰 중인 어사는 거리의 행인들이 수상하다는 점을 알아차리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 전 대만에서 붙잡힌 천리교 교인들이 이듬해 황궁을 공격할 시간과 수령의 이름을 밝혔지만 관리들은 이를 믿지 않고 헛소리로 치부했다. 사건 몇 달 전 예친왕도 천리교 반란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자신이 의심받는 게 두려워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 며칠 전에는 궁궐 보군 통령 길륜이 술을 마신 채 황제 마중을 명목으로 군사들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부하들이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궁궐에 반란군이 쳐들어올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길륜은 부하들을 밀치고 훌쩍 떠나버렸다. 이렇듯 청나라 관리들의 집단 태만은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당시 청나라 관리들은 절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면 무사태평하다는 풍조가 만연하여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은 청왕조 쇠락에 대한 일종의 암시라 할 수 있다. 계유지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는데 이때 침착하게 조총으로 천리교 반란군을 사살한 황자 면령이 이 일로 조정 대신들의 칭송을 받아 차기 황제 경쟁에 유리해진다.